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문제를 방치하고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당수가 망하고 이제 몰락하는 거죠. 이 진짜 문제가 터지면 나 몰라라고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 부채를 떠안고 나쁜 선택을 하죠. 자식들이 악덕 빚을 지고 노부모에게 떠넘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나 몰라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요, 우리 사회가 이제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만 없어도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쳐놓고 어버버하다가 주변 가족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어설픈 가족이 그냥 남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장인 인간들이 되게 많죠.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사기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신 앞에 궁지가 이제 절벽이 이제 내 보이니까 이제 형제 자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앞으로요, 교회 신자도 많이 늘어나고 사이비 교주들도 늘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큰 기대나 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이제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불황의 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불황의 한 모습.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많이 빡빡하구나, 많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겪는 많은 일들이 자기 책임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일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쌓은 공덕이나 아니면 이 죄가가 자신에게 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의 공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또한 부모가 저지른 가오가 나에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저는 사필 기정을 믿는 거고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 받는 사람들, 남들에게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실이 되게 시궁창이어서 사람들이 영화관도 많이 가고 공연 보러도 많이 가고 되게 호프집에서 술 마시는 일도 많아질 거라고 한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뭡니까, 저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로운 상황으로 좀 바뀌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현실들, 시대들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겪는 문제들을 좀 불편하지만 맞서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또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각오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하거나 정오감을 가지는 건 좋은 감정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남의 악행에 대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알아가는 길인 거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살아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요, 경제적인 겨울에 이미 들어갔죠. 망할 사람들이 앞으로 망해야 됩니다. 많이 망해야 됩니다. 빨리 망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빨리 망하고 많이 망해야, 그렇게 끝나고 나야,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 지금 불황이, 이 안 좋은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늘어뜨려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힘들기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빨리 망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빨리 망하라는 말씀을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를 할 때 있잖아요. 장사를 할 때 폐업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억지로 쭉 끌고 가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폐업을 하면 손실이 나고 그 이후에 손실이 더 안 생기고 멈춘 상태에서 어떤 대안을 찾고 새로이 다른 뭔가를 찾아보고 남의 밑에 가서 일 하든 뭘 하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건설적이지. 계속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되게 고통스러운 기간이 계속 되면요. 그거 이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계속 하는 거 더 뭐하고 이러면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망해야 된다. 빨리 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요. 현실이 되게 시궁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고 술 마시고 어울리고 연예인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아마 살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 이 힘든 현실들을 견뎌내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현실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고마워하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준비는 해야죠. 분명히. 준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축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 책을 읽는 거. 드라마를 보는 거.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는 것. 이 또한 준비이고 대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겨울이지만 다시 꽃을 피우는 경제적인 봄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겨울이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겨울 동안 긴 이제 겨울잠을 자야죠. 자신의 체력을 비축하고 에너지를 쌓아가고 또 여유를 부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말입니다. 대개 자신들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부채를 다른 나라들에게 다 떠넘기려 하는 상황입니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한국의 경제가 고물가를 용인하며 수출 주도로 이제 정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서민들은 고물가의 고환율에 고유가에 어려워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